오늘 한 번만, 차장님, 그냥 해줘요. 귓가에 닿은 속삭임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내 온몸을 울리듯 진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허리춤을 스치더니 서툴지만 단호하게 벨트를 건드렸습니다. 지현 씨,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버클이 풀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바지는 무릎 아래로 느슨하게 흘러내렸고 나는 당황스러움과 알 수 없는 떨림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래방의 낡은 카페 위에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길이 스치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가까워졌고 나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는 머리칼의 감촉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를 깨우듯 생생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황홀함이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속삭이듯 부른 그 한마디 뒤에 그녀는 내 어깨를 밀치듯 잡아끌며 소파에 눌러 앉았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내 무릎 위에 올라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무게와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입술이 겹쳤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연애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2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범하다는 표현은 참 애매하지만 제 삶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셔츠와 정장을 걸친 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업계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곳은 아닙니다. 매출은 꾸준히 나오지만 크게 성장하는 것도 화제가 되는 일도 없는 그저 버티는 회사죠. 저는 그곳에서 차장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법 안정적이고 후배들에게는 성실한 선배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서류와 보고서에 묻혀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동료들과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거나 집으로 돌아와 TV 앞에 앉아 시간을 죽입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마포구의 오래된 오피스텔입니다. 20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혼자 산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죠. 전자레인지에 돌린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색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다 잠드는 게 제 일상입니다. 가끔 동기들이 야, 넌 왜 아직 결혼 안 했냐? 이제는 슬슬 해야지.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들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같은 대답을 되뇌죠. 나도 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뿐이야. 저는 사실 8년 동안 한 여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때 만난 연인이었고 제 청춘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꿈꿨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삶이 당연한 미래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미래는 생각보다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을 부모처럼 챙겼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동생의 자취방 월세를 대신 내주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치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된 건 동생이 결혼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말했죠. 우리 동생 신혼집 보증금이라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 최소 1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제게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장 월급을 꼬박 모아도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전세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부모님 요양비에다 제 생활비까지 빠듯했죠. 그런데 1억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쉽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결혼을 준비해야지. 왜 내 동생 신혼집을 내가 책임져야 해? 제 말은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내 동생은 나한테 전부야.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가족도 함께 안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저희는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끝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는 울부짖으며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넌 내 동생까지 안아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결국 8년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별 후 저는 깊은 공허감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했기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견딜 수 없이 낯설었습니다. 주말이면 괜히 카페에 앉아 시간을 때우며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호구였던 걸까? 내가 더 양보했어야 했나? 끝없는 자기 반복 속에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결혼하고 아이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애라는 걸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게 희생과 배신으로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을 다시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분기 말이면 어김없이 회식이 열렸습니다. 회사라는 게 늘 그렇듯 성과를 냈든 못 냈든 누군가는 고생했다는 이름으로 술자리를 만들죠.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그다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술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이미 나이도 있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앉아 있는 게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장이라는 직책상 빠지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날도 사무실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삐걱거리는 삼겹살집,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소주병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팀원들이 벌써 고기를 뒤집으며 한껏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여기 앉으세요. 막내 사원이 의자 하나를 빼주며 외쳤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이 채워지고 건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분기 다들 고생 많았어. 우리 도현 차장이 없었으면 이만큼 성과도 못 냈을 거야. 팀장이 제 이름을 언급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 팀원들 덕분이죠. 그렇게 형식적인 멘트 하나 던지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얼른 시간이 지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저는 늘 그렇듯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연, 입사한 지 2달 남짓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지연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는 대략 165cm쯤 되어 보였고 갈색빛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얼굴은 갸름하다기보다는 약간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살집이 많아서 둔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볼이 차오른 덕분에 웃을 때마다 볼자국이 살짝 패이며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몸매 역시 날씬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절제된 곡선이 있는 건강해 보이는 체형이었죠. 의도적으로 꾸민 듯한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담백한 모습이 오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검은색 니트에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치마 아래로는 검은 스타킹이 자연스럽게 다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선이 은근히 여성스러웠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이 진한 메이크업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로 회식 분위기에 맞춰 나왔다면 지연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꾸미지 않은 담백함 속에 오히려 눈을 오래 붙잡게 하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의 표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지만 어딘가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얼굴. 나와 닮아 보였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비어 있는 듯한 그 표정에서 저는 이유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지연 씨, 남편도 직장인이에요? 옆자리 과장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긴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네요. 그녀의 웃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의 여유라기보다는 뭔가 지쳐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신혼이 제일 좋을 때네 부럽다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녀는 깊게 웃지 않았습니다. 저만이 그 어색한 기운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그녀를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손끝이 약간 떨리는 듯 했고 말을 할 때는 최대한 담담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많은 걸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제자리를 비운 듯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식은 시간이 갈수록 시끄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누군가는 팀장 흉을 은근슬쩍 섞어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적당히 술을 받아 마시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지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가볍게 웃더니 제게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차장님, 잔 비셨네요. 아, 네. 고마워요.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그 순간 저는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멀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회사 생활은 좀 어때요? 적응은 잘 되고? 네, 아직은 정신이 없네요. 사실 이런 분위기도 좀 낯설어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이상하게도 위안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2차 가야지. 노래방으로 가자. 저는 순간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핑계를 대고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연 때문이었을까요? 차장님도 가시죠. 빠지면 서운해요. 후배들이 등을 떠밀었고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고깃집 앞 골목엔 술집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 오래된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제 시선은 앞서 걷는 지연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이러는 거지?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과 설명하기 힘든 설렘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오래된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앞에서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여기야, 여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담배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싸구려 네온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으로 들어서자 금세 동료들이 자리를 잡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흘러간 가요를 열창했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방 구석자리에 앉아 잔을 기울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동료들의 고성 속에서도 제 마음은 묘하게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자 하나를 끌고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차장님, 술은 좀 드세요. 그녀가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냥 조금요. 지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인상은 더 뚜렷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린 몇 가닥이 얼굴 옆선을 따라 내려왔고
은은한 화장기 덕분에 그녀의 통통한 볼이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검은 니트와 무릎 길이 치마, 그리고 스타킹으로 감싸진 다리는 과하게 꾸민 게 아닌데도 묘한 단정함 속에 여성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높여 떠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그녀의 말은 제 귀에만 선명하게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차장님은 늘 혼자 계신 것 같아요. 뜻밖의 말에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까 고깃집에서도 지금도 웃고 계신데 어쩐지 혼자 있는 느낌이랄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식 웃었습니다. 잘 보셨네요. 전 원래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익숙해지신 거겠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화에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대 후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 어린 후배라 생각했는데 순간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결혼 생활이 어때요? 아직 신혼이니까 좋을 때 아닌가요? 술기운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후회했지만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사실 오래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전 그걸 끝내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우리 둘의 대화는 그 속에서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뭔가를 해줘도 남편은 늘 당연하게만 받아요. 고마움이란 말을 못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무심함이나 무게뿐이라는 그 감정. 잠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뮤직비디오가 번쩍이고 동료들의 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오직 지연의 얼굴만 보이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지연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저요? 전 노래 못해요. 못해도 돼요. 그냥 듣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와 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술잔은 이미 몇 차례 돌고 돌았습니다. 노래방 특유의 싸구려 조명은 정신없이 깜빡거렸고 스피커에서는 시끄럽게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취기가 오른 얼굴들이 웃음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소주잔을 비우며 사람들의 떠들썩한 모습이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고깃집에서부터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고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늘 하던 대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면 아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던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에 동참했지만 그 눈빛은 어쩐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웃는 듯 하면서도 웃지 않는 얼굴. 저와 같은 그림자를 품고 있는 듯한 표정. 저는 그런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밤 10시를 넘기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야, 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먼저 간다. 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택시를 부른 사람, 다른 방으로 합류하러 간 사람,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는 사람까지 소란스러운 발걸음과 말소리가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 방 안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금이 기회다. 나도 조용히 빠져나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듯 2차 노래방에서는 슬쩍 도망치듯 나가는 게 제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팀장이 불쑥 제게 범인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현 차장, 계산 좀 하고 가. 난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네? 아, 예?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이미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가방을 챙겨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계산을 맡게 된 건 저였습니다. 괜히 나가려던 발걸음이 붙잡힌 기분이었죠. 방 안은 어느새 분위기가 헐거워졌지만 한쪽에서 지연은 여전히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술 권유가 집중적으로 그녀에게 몰리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려야 하나 싶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잔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볼 때는 얌전하고 차분한 이미지였던 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 주인공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목소리도 생각보다 시원시원했고 리듬에 맞춰 어깨를 흔들더니 급기야는 박자에 맞춰 춤까지 추기 시작했습니다. 와, 지연 씨 완전 잘 노네. 역시 신입이 분위기 살린다. 동료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술 기운 때문인지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단정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순간만큼은 자유롭고 대담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녀는 평소 회사에서 얌전하게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던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한껏 풀린 미소로 춤추고 노래하는 그녀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눈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앉으면서도 여전히 얼굴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고 땀에 이마에 몇 가닥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장님, 저 좀 이상하죠? 원래 이렇지 않은데 술이 들어가니까 그냥 막 하고 싶어지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오늘은 그냥 즐기면 되죠. 사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자유로운 모습이 저에게는 단순히 술 취한 동료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동료들이 완전히 흩어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던 후배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차장님, 지연 씨, 두 분은 안 가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가. 내가 계산해야 돼.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 소란스러운 소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노래도 멈췄고 화면 속 뮤직비디오만 덩그러니 깜빡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신음과 함께 물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이었을까요? 룸 안에 붙어있는 작은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도와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잔뜩 마셔 얼굴이 붉어졌던 게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화면, 속 영상, 술 냄새가 배어있는 공기,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구토 소리. 그 순간 공간은
어쩐지 현실 같지 않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화장실 안에서 들리던 구토 소리가 멎고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금세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 맞은편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연 씨, 이제 그만 가요. 늦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장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저 아직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몇 곡만 더 부르고 싶어요. 그 말투에는 애교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던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신입사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술 기운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얼굴일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안 돼요. 술도 많이 마셨잖아요. 더 마시면 안 되죠. 에이, 차장님, 너무 딱딱하다.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요. 하루쯤은 괜찮잖아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 속에서 묘한 슬픔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뭔가 속상한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남아있던 캔맥주를 따더니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잔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괜찮아요. 저 원래 술 잘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들더니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차장님, 차례예요. 한 곡 해주세요. 저 노래 못해요. 못해도 돼요. 그냥 불러주세요. 듣고 싶어요. 저는 결국 마지못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자막을 따라가며 목소리를 내는데 이상하게 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음이탈이 나고 박자도 자꾸 틀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장이 빨리 뛰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듯 허리를 흔들고 손을 위로 올리며 리듬을 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장단을 맞추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동작이 과감해졌습니다. 노래방이라기보다는 마치 클럽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노래방이지 클럽이 아니잖아. 순간적으로 그렇게 중얼거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쪽으로 다가와 몸을 가까이 붙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제 어깨에 살짝 닿았다가 곧 허리를 비비며 내려오는 동작까지 이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음이 자꾸만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사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귀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계속 불러요. 괜찮아요. 그냥 부르세요. 그 속삭임이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제 앞에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보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괴리감 때문에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술 기운과 분위기에 눌려 차분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고 저는 이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겨우 숨을 고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웃으며 계속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려는 듯 그 열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지금 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빨간 불이 켜졌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회식 자리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술과 음악, 그리고 지연의 달라진 얼굴이 만들어낸 낯선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을 넘는 건 늘 그렇듯 한순간이었습니다. 노래 소리와 조명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내 옆으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 분명히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허벅지를 따라 내려온 그 감촉은 단순한 술김의 실수라기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매달렸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온 감정의 폭발 때문인지 그녀의 눈빛은 낯설고 뜨거웠습니다. 오늘 한 번만 차장님, 그냥 해줘요. 귓가에 닿은 속삭임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내 온몸을 울리듯 진하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허리춤을 스치더니 서툴지만 단호하게 벨트를 건드렸습니다. 지현 씨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버클이 풀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바지는 무릎 아래로 느슨하게 흘러내렸고 나는 당황스러움과 알 수 없는 떨림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래방의 낡은 카펫 위에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감싸는 공기는 더 이상 노래방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과 그녀의 체온, 가까이 다가온 숨결이 공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손길이 스치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그 감각은 명확했습니다.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내 안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이성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본능이 맞부딪히며 나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이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가까워졌고 나는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는 머리칼의 감촉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를 깨우듯 생생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황홀함이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수없이 경험했던 감각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처음인 것처럼 낯설고 강렬했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술기운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단순한 취기와는 달랐습니다. 어떤 결심과 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동시에 흔들리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장님, 짧게 속삭이듯 부른 그 한마디 뒤에 그녀는 내 어깨를 밀치듯 잡아끌며 소파에 눌러 앉았습니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을 뿐입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내 무릎 위에 올라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무게와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눈과 눈이 맞닿는 순간 더 이상 어떤 이유도 핑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입술이 겹쳤습니다. 처음의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뜨겁게 얽히고 내 입술을 파고드는 혀끝이 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느껴지는 긴장된 근육과 미세하게 떨리는 호흡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이따금 다시 뜨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고 동시에 애써 무언가를 잊으려는 듯했습니다. 순간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억눌린 외로움이 드러났고 그 위에 덧칠된 황홀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만 그냥 잊어줘요. 키스 사이로 새어나온 그녀의 말은 거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동작을 말로 옮기지 않아도
서로의 체온과 맥박이 뒤섞이며 공간을 채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짧지만 모든 걸 쏟아낸 듯한 순간, 방 안은 더 이상 노래방이 아니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의 은밀한 밀실이었고 숨결과 떨림이 서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내 어깨에 묻혀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칼을 쥔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피난처를 찾듯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밤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열정이 지나간 뒤 방 안에는 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화면 속 뮤직비디오는 번쩍였지만 우리 둘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땀과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차장님 고마워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맙긴 사실은 내가 더 고마웠습니다. 어린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보여준 그 솔직한 갈망,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황홀함을 다시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고맙긴 내가 고맙지. 나는 어색하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금세 힘을 잃었고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술이 조금 깬 듯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처럼 노래를 부르자고 조르던 기세도 사라졌고 나를 향한 눈빛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보려 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대화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하에서 나오는 순간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세우자 그녀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잠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택시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비로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평소에 그녀는 분명 그런 분위기를 전혀 풍기지 않았는데 나는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늘 차분했고 철저하게 거리를 지키는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술에 취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춤을 추고 애교를 부리고 끝내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술김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무언가가 터져 나온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였지만 내 안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황홀함과 후회, 설렘과 불안이 뒤엉킨 채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걸. 회식이 있던 날이 금요일이었던 게 제게는 오히려 불행이었습니다. 주말 이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평소 같으면 토요일 늦게 일어나 청소도 하고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식히려고 일부러 한강에 나가 산책을 했지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결국 마음은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춤을 추던 그녀의 모습, 내 무릎 위에 올라타던 순간, 입술을 겹치던 그 뜨거운 호흡 억지로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술김이었어. 지연 씨도 잊었을 거야. 나도 잊어야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고 일요일 밤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몇 시간째 뒤척이다가 결국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연의 자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검은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선이 스치자 그녀는 재빨리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나는 그 작은 몸짓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색함. 그것이 우리 사이에 생겨버린 새로운 공기였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녀를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공간에는 너무 많은 눈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과 차장이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눈에 띄기 마련이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는 듯 업무만 처리하며 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이유였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받을 때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 복사기를 쓰려고 서류를 안고 서 있을 때 팔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 커피를 홀짝일 때 입술을 가볍게 다무는 버릇까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나는 유부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건 싫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 기혼 여성은 선을 넘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취향도 없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은 자꾸만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부정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유난히 바빠 보였습니다. 점심도 대충 때우고 퇴근 무렵까지 상사의 지시에 맞춰 서류를 정리하고 연이어 전화를 받으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다가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결근인가 싶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 청가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괜히 전화를 걸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괜한 불안과 궁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였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몸이 회복돼서일 수도 있었고 혹은 무언가 마음속 짐을 내려놔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달라진 표정은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전날과 오늘의 그녀는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걸까? 결국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무렵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퇴근하고 인근 카페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것처럼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근 후 인근 카페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돌던 궁금증이 드디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고동을 치듯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조명이 내려앉은 작은 카페 안, 커피 향이 은은히 감도는 공간에서 우리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차장님, 갑작스럽게 불러주셔서 놀랐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심한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실 이혼 중이에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어온 애인을 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장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둘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제안한 거였어요. 제안이라니요? 다른 여자랑 같이 즐겨보자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든 같이 하든 뻔뻔하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2명의 여자가 한 침대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이며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회식 날은 사실 그걸 마무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그날 밤 그녀가 술에 그렇게 취했고 춤을 추며 자제력을 잃었던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습니까? 회사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집착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농담으로 넘기지도 않았고요. 늘 정중하게 대해주셨죠. 회사에서 제일 편했고 그래서 호감이 생겼어요. 깔끔한 외모랑 옷차림도 그렇고 그냥 믿을 만하다고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었고 우리는 세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지난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두려움까지.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 이야기 역시 조금 꺼냈습니다. 오래 만났던 여자와의 이별, 그리고 그 상처, 서로의 상처가 이상하게 닮아 있었고 그래서 대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래방에서의 순간이 너무 강렬했기에 되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밥 한 끼도 하지 못한 채 카페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식사라도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그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묘하게 편해졌습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부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그녀는 여전히 신입사원이었지만 제 눈에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 역시 자주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면 곧 피했지만 그 잠깐의 순간이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퇴근 무렵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면 같이 식사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라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솔직히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연 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고백에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혼한 지 며칠도 안 됐어요. 아직은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소문이라도 나면 안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몰래 천천히 만나면 어떨까요? 남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한참 후에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장님, 참 이기시네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 속에 새로운 불꽃을 지핀 동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몰래 천천히라는 말이 우리 둘 사이의 약속처럼 굳어졌습니다. 분명 위험한 길임을 알면서도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더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고 저는 차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서 시선이 스칠 때마다 그날 카페에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괜히 눈에 띄면 소문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거리감이 우리 둘 사이를 더 은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할 땐 메신저로 짧게 주고받았고 사소한 일정 확인조차도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담긴 짧은 문장 속에도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는 회사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나 조용한 식당이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제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받았던 상처, 이혼 과정에서 겪는 불안, 그리고 회사에서 티내지 못하는 외로움까지. 그녀는 말을 아끼던 사람 같았지만 저와 있을 때만큼은 솔직해졌습니다. 차장님 앞에서는 자꾸 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꺼내지도 못하는 얘긴데 그럴 때마다 저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연민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기댈 수 있도록, 적어도 제 앞에서만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나 단체 점심에서 누군가가 농담처럼 차장님은 지연 씨랑 얘기를 자주 하시네요라고 말하면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런 상황이 오면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긴장감조차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듯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둘만 아는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의 결속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비밀 연애로 보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각자의 업무를 했고 밤이 되면 서로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밀스러운 관계가 우리를 더 강하게 묶었습니다. 다만 오래 숨겨온 만큼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임신이었습니다. 항상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알기에 우리는 절대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이성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고 그 후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지만 불안은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표시된 두 줄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오빠,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담담하게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만든 생명이잖아. 내가 책임질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이미 회사에서는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그녀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농담처럼 물어보기도 했고, 일부 눈치 빠른 직원들은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 곁으로 다가가는 남자 직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젊고 키가 크고 외모도 빼어난 동료들이 그녀에게 대놓고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거나 회식 후 따로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퇴근 후 그녀와 단둘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늘 오빠 곁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은 오빠뿐이에요. 그녀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때로는 제 품에 안겨 다독여 주었고, 때로는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며 제 불안을 풀어주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몸 상태가 변하는 것을 언젠가는 사람들이 눈치챌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공개해야 된다. 더 이상 숨어서는 살 수 없어. 그날 이후 우리는 회사에 연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놀라는 시선도 있었고 뒷말도 있었습니다. 차장이 신입사원과 나는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이미 감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오히려 공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숨길 필요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녀의 배 속 아이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지고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랐지만 제 진심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작은 신혼집을 알아보며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작은 단순한 우연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식 자리, 우연히 남게 된 노래방, 그리고 한순간의 흔들림. 하지만 그 우연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길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열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과 함께라면 그 어떤 불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온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특별한 선택이었음을 말입니다.